음식처럼 영어도 단순한 생존 도구를 넘어선다. 기능에서 문화로 영어도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다. 처음에 음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시험이나 취업 같은 실용 목적만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시간이 지나며 미식, 문화, 예술로 발전했듯 영어도 단순한 기능을 넘어 문화, 사고방식, 정체성, 그리고 감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수단이 됩니다. 영어로 사회적 소통, 사회적, 글로벌 문화체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식당의 등장은 선택의 자유와 즐거움을 만들었죠. 영어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식당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고르는 다이닝 초이스를 줬고요. 분위기를 즐기게 했고 사회적 고리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영어학습도 억지로 암기하고 시험만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영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드라마를 본다든지 블로그를 쓴다든지 영어로 팟캐스트 영어를 듣는다든지 각종 영어 강의 듣는 등등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미식가처럼 영어에도 감식가가 된다. 브리아트 사보리는 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먹는 것을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만 해서 영어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까지 확장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호기심과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싶은 욕망이 큰지를 알 수 있죠. 당신이 어떤 영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어떤 영어 표현을 쓰는지를 보면 당신의 사고방식과 관심사를 알 수 있죠. 자, 영어 시험만을 위해서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세상을 되게 좁게 보는 사람이고요. 영어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어떠한 더 큰 포부를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시험에 중요한 것만 할 거야 한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바로 인생을 되게 좁게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자, 그럼 시험이 끝나면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어서 버리는 그러한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즉, 영어는 정체성의 표현이며 소리와 문자의 감각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 정체성의 표현이다 라고 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난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는 수능 보면 더 이상 영어를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수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20살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끝났으니까요. 목표가 없는 것은 삶이죠. 나는 토익이 문제하면 토익만 보고 끝나는 거라면 영어를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20대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나머지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 대학이 내 인생의 모든 걸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자, 세상을 넓게 본다면 영어도 자신의 몸을 사고방식을 바꿔라. 자, 결론 내리면 영어는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적 언어입니다. 음식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며 그 생존 수단에서 문화적 가치로 발전했죠. 영어도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닌 즐기고 표현하며 나를 드러내는 수단, 나의 숨어있는 능력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러면서 즐기는 경험을 확장되어야 합니다. Food, 음식은 as we all know,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essential for human life,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겁니다. 이로써 the basis, 또한 그것은 뭐의 기초입니까? Several major industries, 주요한 산업들의 기초가 되죠. Found in many countries, 세계 around the world, 세계 도처에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산업. 이를테면 such as agriculture, 농업에서 발견되어지고 food, 음식 프로세싱 과정, 처리, 음식 가공, food retailing, 음식 소매, food service, 음식 서비스, 이런 것들.
자,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 focus of those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그들의 involved in food 음식과 관련된 그러한 거에 대한 포커스는 human 인간으로서 또는 economic phenomenon 경제적 현상으로서 그 포커스는 production 생산 음식의 생산과 preservation 보존과 distribution 분배 pricing 가격 매기기 other practical concern 그리고 다른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관심사항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late 18th century 18세기가 되면서 세상은 바뀌죠. This began to change 바뀌기 시작합니다. Food는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자, 삶 생명의 necessity 필요한 필수품 그 이상이 됩니다. Restaurant 바로 레스토랑 식당에 등장한 거죠. 옛날에 식당이 없었겠죠. 다 간해수공업처럼 알아서 했으니까. 자, 레스토랑이 등장하면서 began to be developed 그것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Initially 초기에 프랑스에서 나왔고 개발되었고 그러나 eventually 결국엔 in other nation 다른 나라에서도 생기게 되죠. 발전되게 되죠. 그것은 하나의 distinct institution 딱 완전히 다른 그러한 institution 명물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명물입니다. 명물로서 offering people 사람들에게 dining choices 저녁 식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테이블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opportunity 기회를 주는 거죠. socialization 사회화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finer atmosphere 좀 더 고급의 그런 분위기를 이제 제공하게 되죠. Rise at restaurant 레스토랑의 증가는 eventually 결과적으로 뭘 이끕니까? A class of diner 한 무리의 diner 식사하는 사람을 만들게 돼요. 그들은 pride themselves on 자신에게 pride 굉장히 긍지를 느낀다는 거죠. Being critics taste 미각 또는 food 음식 쿠킹 요리에 대한 그런 critics 비평가가 되는 게 굉장히 뿌듯한 그런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음식 평론가라고 해야 될까요? 식도락가라고 해야 될까요? 브리아트 사브린은 probably 아마도 베스트 가장 알려진 culinary philosopher 음식 철학자로서 알려졌습니다. 즉 오늘날의 parlance 용어로는 오늘날의 그런 말투로는 foodie 바로 식도락가란 거죠. 자, one of 브리안트 사브린의 better known saying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는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 내가 I'll tell you. 너에게 누가 누구인지 말해줄게. 라고 하죠. 먹는 거를 보면 너를 할 수 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자세가 나의 영어를 하나의 어떠한 시험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삶에 대한 자세는 뭡니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본다면 영어를 시험을 위한 도구를 뛰어넘어서 삶의 하나의 요소로서 잡아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수동태의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걸 넘어서서 이건 도구를 넘어서 기구가 되고 그리고 기계가 될 수 있는 발전된 어떠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그냥 삶의 어떤 단계를 넘는 허들을 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수많은 곳에 응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또 평생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